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박스쿨 주식고래 홍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글로벌 악재 및 경제 타격이란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안 좋게 끝나면서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10% 정도의 관세를 올려버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31조의 타격을 받고 여기서 이제 EU까지 유럽까지 가세를 한다면 한 41조 정도 타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 경제 한 10조 정도 타격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막 나와주면서 좀 이제 안 좋게 흘러가지고 있고 충분히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악재 좀 적용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많이 눌려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전장이 좀 괜찮았지만 이 오전이 지나고 오후에 들어서면서 증시를 이제 확 눌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제 상태가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미국 증시 단기 고점 하락 대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 이제 그 미국 시장이 고점이 있을 때 악재를 터뜨려서 눌러주고요. 미국 시장이 저점에 있을 때 호재를 터뜨려서 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를 보시게 되면 단기적 고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계속 눌렀는데 어떻게 단기적 고점이 나오느냐라고도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눌렀다 올랐다를 반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고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미증시도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갖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비메모리 반도체. 제가 금요일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뭐 삼성과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야말로 이 시장 특히 글로벌적인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딱 정확하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스마트 시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상승해야 할 섹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글로벌 악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미증시 고점에서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나와주면서 좀 눌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증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큰 하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번 하락이 나왔다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결국 오늘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3거래일 내내 하락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이제 거래량도 뭐 적은 거래량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거래량보다는 많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양시장을 좀 매도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락폭 자체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초에 개파락을 진행을 해버렸어요. 코스닥은 어제 종가에 맞춰주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더 큰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를 좀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코스피에서의 매도 물량이 더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봉상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전에 살짝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오전에 살짝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 접어들어서면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하락으로 밑으로 좀 쭉 빼면서 결국에는 좀 저점을 이탈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이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적인 뭐 악재,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급반등, 그러니까 갭상승을 해버리면서 그냥 회복을 시켜줬거든요. 그런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 부분들은 또 이제 앞으로 뭐 중국이 어떻게 했을 때 잘 뭐 타결을 하겠다, 잘 끝날 수 있다. 이런 또 희망 고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사실 작년 3월부터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작년 3월부터 지금 1년 넘게 계속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락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제 매매를 해봐야 되는 것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들로 이제 매매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출입과 관련이 없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이제 섹터에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이 수출입과 좀 무관하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드렸던 이제 제주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 횡보를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종목이 횡보를 진행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한번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그 흐름들을 보여드렸을 때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똑같이 움직이다가 평소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래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눌려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번 더 이제 상승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뭐 시초가를 뭐 4,350원에서 맞춰주면서 올라와서 4,600원 이상을 돌파해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개발을 하고 뭐 소니를 정조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2019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증시가 빠지면서 제주 반도체 같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주들도 한 번씩은 눌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한 번 눌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증시는 이제 3거래 정도 눌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 거래일 날 좀 눌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지받아주고 오늘 반등을 나와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장과 좀 역행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또 오늘 좀 이제 반등을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섹터는 무엇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 뭡니까? 이제 그 똑똑한 도시, 그냥 직역하면 똑똑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똑똑한 도시가 어떤 거냐면 일단 도시 안에 모든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IoT, 사물 인터넷이에요. 이 도시 전체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신호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건너는 신호등, 그다음에 뭐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신호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공기청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야간에 운전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 건널목에 사람이 없는데 건널목에 녹색불이 켜지죠.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신호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료가 좀 낭비가 되는데, 만약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건널목에 신호등이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좀 이제 유두리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유두리 있게 이 신호 시스템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타야 될 자동차가 뭡니까? 자율주행차잖아요.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율주행차, 특히 구글에서 이제 웨이모를 공장에 넣어놓고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스마트 시티에 들어간다면 모든 게 연결되면서 교통사고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또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이 스마트 시티를 좀 육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 시티 육성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산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부산,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뭐 저기 평택 여러 도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세종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좀 육성을 하고 있고 시범 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이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증시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증시라기보다는 종목의 상승률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면 바로 도입기, 이때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성장을 할 때 한 번 팍 치고 올랐다가 이제 성장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이 주가들은 점점 고점 놀이하다가 빠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좀 적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종목씩 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는 KCS를 좀 보도록 할게요. KCS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티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 시티도 뭐 스마트 팩토리든 스마트 시티든 다 이제 그 5G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왜? 4차 산업 종목들은 4차 산업은 5G가 먼저 선행이 돼야 그 다음 것들이 나머지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G가 가장 핵심적이었는데 5G 이미 상용화가 됐고 뭐 다른 이제 5G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다음 달부터 뭐 다음 주부터 뭐 상용화에 대한 영업이익이 뭐 이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5G에 대한 이제 뭐 상용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그럼 뭡니까? 바로 또 스마트 시티가 바로 또 뒤따라오게 됩니다. 자, KCS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사물 인터넷과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이제 KCS 같은 경우에도 관련되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8년 10월 달 뭐 그때 뭐 다 눌린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증시가.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이 나오거든요. 계속 상승 추세를 나와주면서 최근에 이제 3거래일 동안 증시가 빠지면서 이 종목도 같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증시는 이렇게 밑으로 빠졌는데 KCS 같은 경우에는 빠지다가 60일선에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60일선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급선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KCS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그려주고 있고 이쪽에서 저기 단기 저항 라인, 그러니까 단기 저항 라인 때를 지지를 한번 받고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증시에 아주 큰 악영향이 나와주면서 약간 증시의 영향을 좀 받아주면서 좀 눌렸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바로 직전에 있던 지지 라인대를 잡아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저항을 받았던 6,000원 라인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도시는 스마트 시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5년 뒤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5년 뒤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5년 뒤에, 뭐 10년 뒤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스마트 시티에 산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뭐 스마트 시티에 산다면 지금 이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1,000원짜리 종목이 아니라 10,000원, 10만원짜리 종목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SD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SD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SD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뭐 중간중간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딱히 매매해서 수익을 볼 만한 구간은 아니었고 그냥 계속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봤던 KCS라는 종목과 흐름이 똑같거든요. 지금 10월 달에 하락이 나온 거 우리가 알고 있고 10월 달 저점을 찍고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이 나와줬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상승 패턴에서도 이 상승하는 이 각 자체가 가파라지면서 상승 추세를 좀 키워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60일선과 120일선을 계속 저항을 받았어요. 돌파했던 구간이 없습니다. 계속 60일선과 120일선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내려와주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 연도 3월이죠.
이번 연도 3월에 61선과 120선을 동시에 돌파를 해주면서 오히려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오히려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정확하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눌렸지만 S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목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경제 상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너네는 너네끼리 싸워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마이웨이. 이러면서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D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싸거든요. 2,600원이라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봉을 보신다고 한다면 딱 보세요. 지금 지속적으로 기준선을 예전에 2015년도 16년도 보시면 기준선의 검은색 선이 기준선인데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1년 동안, 2년 동안, 1년 반 동안 계속 상승하거든요. 약 300% 정도 상승합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기준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눌려주었고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이 기준선을 돌파를 못했다가 마찬가지로 일봉상에서 봤던 것처럼 올해 3월 달에 돌파가 나왔던 것처럼 기준선을 돌파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이 3,0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100주선이 이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100주선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상승한다고 한다면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SD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그 사물 인터넷과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물 인터넷이랑 물건을 이제 모든 물건들이 이제 연결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 스마트홈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뭐 이제 보일러를 끄고 전등을 끄고 모든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반드시 사용할 겁니다. 아마 이것들은 상당히 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상승할 일밖에 없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저점을 찍어줬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지 라인 때 아주 강한 뭐라 그럴까요? 반등하는 이런 시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디오스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디오스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봉상을 보면은 조금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디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 있는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 있는 섹터인데 예전에 2018년도 중반에 한번 상승합니다. 상한가, 그다음에 점상, 급등, 다시 한 번 더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 나와주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수급 상태를 보시면 이 디오스텍의 수급 상태를 보시면은 딱히 그렇게 수급이 크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고 그냥 뭐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소량의 물량으로만 현재 주고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이후에 2018년도 중반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이 나와주면서 지지라인 때를 잡지 못하고 계속 하락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18년도 10월 하락이 나왔던 대폭락이 나왔던 그 시장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슬쩍 거기까지 좀 내려와주고 있고 지금 11월 반등이 시작했던 부분 한 750원 정도거든요. 75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금 현재 725원 정도에서 살짝 지금 이제 주가를 형성해주고 있는데 지금 디오스텍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동전주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종목을 뭐 동전주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은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1,000원 이상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좀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동전주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시장에 대한 반영이 됐을 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000원 이상 다시 동전에서 지폐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들은 참 희한한 게 동전이었던 종목들은 1,000원을 돌파하기가 힘들고요. 1,000원짜리 종목들은, 그러니까 몇천 원짜리 종목들은 10,000원을 돌파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희한한 게 1,000원을 돌파하면 그 이상 쭉쭉 올라가고요. 10,000원을 돌파하면 그 이상 쭉쭉 올라갑니다. 그럼 또 10,000원짜리 종목들은 10만 원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1,000원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 뭐 2,000원, 3,000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고수익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디오스텍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충분히
긴 호흡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분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좀 답답한 흐름이죠. 예전에 2018년도 그 급등하기 전에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750원에서 2,7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엄청난 상승이죠. 자,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횡보를 하던 매집을 하던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주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평균 거래량 정도 계속 거래량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매집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집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을 하면서 뭐 예전처럼 뭐 2,700원까지는 뭐 단기간에 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끌고 가면서 뭐 한 2달, 3달 정도로 좀 끌고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2,700원을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종목 하나 볼 텐데 여러분들 최근에 그 많이 좀 이제 그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졌었던 종목인데 바로 머큐리라는 종목이에요. 자, 머큐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매매를 하셨던 종목이라고 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작년 12월에 상장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다가 반등 나온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좀 상승이 나왔어요. 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횡보를 해주면서 여기서의 지금 현재 매집 구간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매집이요?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매집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뭐 기관들도 활발하게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면서 왔다 갔다 계속 해주는 모습들, 지지할 때 잡아주는 모습들, 오히려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해주다가 저번 달이죠. 저번 달 4월 중순쯤에 한번 반등이 났었다가 눌렸다가 뭐예요? 61선. 수급선이죠. 수급선에 지지를 받고 한번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한번 더 눌렸죠. 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때 폭락했을 때 거의 모든 종목들이 피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가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60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늘 거래량이 터져 나왔죠. 오늘 예전에 급등했을 때 4월달 급등했을 때 거래량이 터져 나와주면서 갭상승하고 밑꼬리로 지지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진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수익을 보고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고점에서 잡았다. 예전에 고점이 이제 14,000원대인데 오늘은 14,000원을 돌파해주면서 15,000원대에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어든 지금 수익을 보고 계셨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종목이다. 그리고 시장을 역행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머큐리 같은 경우, 머큐리 그다음에 뭐 SD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역행하는 종목들인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종목을 좀 교체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종목을 교체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또 수익을 보셨겠죠. 그래서 오늘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 그럴까? 지금 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좀 몰랐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몰래 좀 매집을 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차트 하나 좀 보고 가실까요? 자,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엔텔스의 차트거든요. 지금 엔텔스 같은 경우에도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는 종목이고 이 3월 인터넷과 관련되는 종목입니다. 자, 엔텔스를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찍고 나서 2019년도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뭐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이 나왔지만 어차피 저 부분들은 상승 추세상에서의 지지라인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엔텔스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해가지고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엔테스를 잡아서 수익을 보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신다면 제2의 엔텔스, 지금 엔텔스가 저점에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금 저 구간에 있는, 그러니까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봐놨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관련되는 종목인데 엔텔스가 저렇게 올라갈 때 동안 왜 상승하지 않았느냐? 바로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자금들이 다시 회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섹터,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뭐 하락한 거, 뭐 손실 보고 있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앞으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들어오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2의 엔텔스가 저점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이 상승 추세를 계속 보여줬던 이 종목, 바로 저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봐놨으니까 오늘도 늦지 말고 참여하셔서 그 종목까지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강의는 다 해드렸고요. 잠시 쉰 다음에 이따가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